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노동시장 약화 시그널로 혼조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자율주행, 열폭주, 물류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7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015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흑자 기록을 썼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16% 넘게 급증한 덕분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유럽과 중국에 특화한 보급형 전기차를 새롭게 개발해 2026년 현지 시장에 출시합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해 가격을 크게 낮추면서도 성능을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CNBC에 따르면 삼성이 퀄컴, 구글과 스마트 글래스 개발을 위한 협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가 대중의 호응을 충분히 얻지 못하는 가운데 삼성의 스마트 글래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안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미국장은 노동시장 약화 속에서 혼조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오늘 국내 시장은 아쉽지만 모두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가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전체 어떤 흐름상으로 보면은 큰 이벤트가 이제 9월에 미국에서는 FOMC 회의 어떤 그 금리 인하 아주 여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추석 연휴 기간에 어떤 변동성, 약간의 투자 심리 위축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약간 주춤거리는 그런 양상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 미국에서 이제 들려온 이야기는 경기 침체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죠. 제조업 위주의 어떤 그 흐름들은 그렇게 좋지는 못하고 서비스업 쪽은 나름대로 선방을 좀 해주고 있는 약간 경기 지표도 약간 혼조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는 맞다. 그래서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또 그렇기 때문에 50bp도 일단 조심스럽게 좀 전망이 좀 강세를 약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추석 연휴 이후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약간 변곡점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변곡점으로 작용이 되지 않고 또 약간 시차를 두고 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얘기했던 10월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전개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현재 다우존스의 어떤 차트의 모습은 지금은 21선을 좀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적인 흐름들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지난 차트의 모습을 보다시피 만약에 이걸 이제 깨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올 초의 방향성, 그다음에 올 초의 방향성 또는 어떤 추세가
주추세가 시작이 되는 주추세가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 주요 추세선이죠. 보통 이게 2주에서 3주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월초하고 일치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하락의 주파동이면은 2주에서 3주가 빠지면 이 정도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주추세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거죠. 근데 주추세로 볼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많은 건 뭐예요? 올 초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추세가 맞을 확률이 확 높아가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일시적인 조정이 있더라도 조정이 좀 더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다우존스가 좀 기침을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좀 많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중국 증시를 제가 계속해서 자주 보는 이유는 중국 경기 부분들이 침체가 계속해서 가속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트럼프하고 해리스 누가 되든 간에 대중 어떤 견제는 계속이 되는데 트럼프가 됐을 때는 더 강경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움직임 때문에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부분이 전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들이 대선이 다가올수록 더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되면 더 가속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중국의 어떤 반격 카드를 계속해서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최근 오늘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반도체 레거시 공정의 반도체를 덤핑으로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공략할 거다. 이런 반격 카드. 두 번째 부분들은 일본에게 만약에 반도체 장비 제재를 했을 때는 도요타를 가만두지 않겠다. 경고성 메시지를 넘겼죠. 근데 반면에 한국한테는 아주 조심스럽게 내년에는 내년에는 시진핑이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이제 중국하고는 아예 원수지간이 점점 돼가고 한국하고 중국하고는 굉장히 갑자기 이제 조자세로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이 되는 건데 이런 이제 복잡한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걸 보고서 대만 공격을 하게 한 사전 조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시각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중국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것이 상당히 이제 불안한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이제 증시로 좀 돌아와서 보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죠. 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다 빠진 어떤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이 가바닥 선에 있기 때문에 근데 좀 더 이제 빠질 여력은 좀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고점에서 보면은 거의 일주일 하락, 2주 하락이죠. 좀 더 빠지거나 행보를 하면은 거의 한 3주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주봉에서 봤을 때, 이 흑산병, 자, 이걸 보시면은 흑산병으로 마무리 졌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흑산병으로 마무리 졌고, 마지막 주는 십자도전으로 끝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흑산병이 마무리 졌죠. 이것만 최악의 경우 뭐 이렇게 됐지만은, 기본적으로 다음 주까지 만약에 이제 빠지면은, 흑산병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주는 계속해서 버텨주다가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 추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야기를 했죠.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 7월, 8월, 9월. 그러니까 이 월봉으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 7월의 하락이 한 달이냐 석 달이냐 만약에 석 달이다 하면은 3개월의 영향 8, 9
7월 달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상계론 결론적으로는 지켜봐야 되지만은 맞을 확률이 많죠. 주봉상 흑산병, 월봉상 흑산병 이런 부분이 전개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약간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3회 논리를 보면은 우리나라 경기 회복이 계속해서 두 번의 이제 실패가 됐죠. 근데 이번에 세 번째 크게 일어설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3수에 올리기 때문에 크게 올랐다가 이렇게 급락할 소지가 많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추석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어제도 3일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붕괴 갭으로 작용이 됐을 때는 계속 빠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슬금슬금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종목별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별로 이제 상승하는 종목군들 한번 보시면은 퓨런티어라는 종목이 오늘 상승을 좀 해줬네요. 자, 여기서 한번 봐야 될 부분들은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퓨런티어, 라닉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자,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넥스트 칩, 이 종목군도 약간 눈에 띄는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넥스트 칩은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그 칩, 자율주행 센서에 관련된 그런 반도체죠. 한번 차트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넥스칩 보시면은 대바닥에서 약간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좀 합니다. 그 넥스칩, 텔렙치스, 칩셋 미디어,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가온칩스 뭐 이런 종목이 네 개 이제 대장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15,000원에서 반토막이면 얼마라고요? 7,500원. 딱 반토막이 됐죠. 오늘 장중에 크게 상승하다 밀렸지만은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숨고르게 하다 다시 한번 올라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 종목군 중에는 레거시 공정 다시 말해서 중국이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반도체 레거시 공정 대대적인 덤핑 공세가 예상이 되지만은 자율주행 부분들은 좀 다르리라 좀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제가 AI 반도체 부분이죠. AI 반도체가 실질적인 핵심은 AI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이 서서히 올라주고 있고 딥페이크가 뭐냐? 딥페이크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AI를 이용해서 이걸 현재 상업화하는 거죠. 안 좋은 쪽으로 상업화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속한다 하면서 보안 쪽으로도 올라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도 AI고 실제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넥스트 칩 오늘 올라줬는데 뭐 가격 조정까지 왔기 때문에 금상첨화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이름에는 레이더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센서 중에 라이다, 빛을 이용한 라이다, 전파를 이용한 레이더가 있죠. 라이다 쪽은 SOS랩.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동문 아난텍과 컨소시엄에서 하는 건데 레이더 단점을 극복한 4D 시스템을 장착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AI 쪽, 자율주행 쪽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이제 상승하다 크게 밀렸지만은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이렇게 삐적삐적하다가 팡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와주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뭐 나머지 칩셈 텔레피스나 칩셈 미디어 뭐 이런 종목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뭐 순환매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 셀루메드라는 종목이 약간 눈에 좀 띕니다. 면역항암제 mRNA 쪽에 해당이 되는데 셀루메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좀 드렸죠. 어제 이제 상황 가다가 밀리지만 오늘도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자, 이거는 최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대체 진피라고 볼 수 있는 미용 쪽, 그다음에 인공장기, 대체 장기, 인간의 어떤 신체의 어떤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굉장히 크게 열렸다는 것이 굉장히 큰 파괴력이 좀 있습니다. 뭐 여기 TNR이나 뭐 이런 종목군도 같은 어떤 업종 섹터에 좀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지금은 크게 흔들렸고 숨고르기 하고 이격 조정이 좀 갖춰주면은 한 번 정도는 더 상승을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셀루메드를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뉴페이스 어떤 분야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바이오 쪽도 지금 뭐 서서히 좀 살아나고 있는데 이 다음 주가 되면은 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생물보안법 부분들이 통과가 좀 되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순환매의 또 흐름이 좀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 한올바이오파마도 CMO 이쪽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으로 서서히 좀 떠올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약간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약바이오주가 계속해서 이렇게 아침에는 강세는 아니었지만은 꾸준하게 약간 올라와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일신석재 마지막 물론 크게는 안 올랐지만은 이 그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 트럼프가 약간 우세가 약간 점쳐지는 부분들 해리스 후보의 박빙 우세라고 보지만은 점점점 약간 밀려주는 양상들이 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테마의 흐름을 보면은 좀 알 수 있는데 일신석재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 고용 보고서에 좀 촉각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나마 열폭주 그리고 통신주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전략 세우고 싶다는 분들은 임상의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자율주행 관련인데요. 어제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4%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유럽과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관련 움직임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전기차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부가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발표로 자율주행 비롯해서 BMS, 스프링쿨러 등 이쪽 섹터도 새롭게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도 호재와 악재들이 좀 공존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게 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한번 보는 부분들은 양자 관련된 부분입니다. 8큐비트 칩을 개발을 했다. 양자 인석 관측 모델도 했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양자 관련된 특징들이 해당이 됩니다. 양자를 이제 스핀 이게 분리가 되죠. 이게 분리가 되는데 하나가 아래 방향을 가리키면은 하나가 윗 방향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상대적 동시성이 있고 이게 양자 얽힘으로 엮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양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 이게 아래 방향이 1이라면은 윗 방향 0이 되는 거죠. 요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이걸 1과 0의 시스템을 그대로 반도체의 셀 원리와 거의 비슷하게 구현을 좀 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의 어떤 흐름이 좀 더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용화 단계는 먼데 양자 암호 쪽은 이미 상용화가 거의 SK텔레콤을 기점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 쪽 부분들이 가장 강세를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통신 쪽이죠. 엑스게이트, 그러니까 보안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관제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가상망, 방화벽 이쪽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양자 쪽으로 바뀌더라도 계속 비슷한 서비스를 좀 할 수가 있죠. 보안 쪽도 이제 증가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차트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한번 상승을 해줬다가 조정을 보이고 상승했다 조정을 보이고 세 번째 이렇게 한 달에 이제 탄생 파동을 보이고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은 엑스게이트 또는 뭐 우리로 이런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은 테슬라가 내년 1분기 중국, 유럽 완전 자율주행 출시 예상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현재 승인 단계에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이 과연 얼마만큼 성능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전히 뭐냐면은 운전대에다가 항시 손을 얹고 자율주행을 풀 자율주행을 해라. 지금도 공고사항이 있습니다. 사고 날 확률이 조금은 더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중국의 바이두나 이런 데는 알다시피 우한의 택시, 자율주행 택시를 상용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고 났다는 뭐 소식 같은 경우도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중국이 상당히 앞서가는 부분인데 이제 테슬라가 이제 시장 지배력이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 로봇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중국이 앞서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위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은 짝퉁이다. 역시 중국은 중국이 했다. 뭐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아무리 로봇이 앞서가고 자율주행이 앞서가도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인데 또 실제는 좀 다른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볼 필요가 있는데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보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다의 핵심 부품 광죽복기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는 현재 라이콤 이 종목이 계속해서 약간 올라와주고 있는데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절반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오늘 이제 고개를 좀 드는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라이콤. 근데 좀 전에 아침에 뭐 특징주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자율주행 칩 인식 센서 관련된 넥스 칩이라든가 텔레피스, 칩셋 미디어 뭐 이 부분들도 상당히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는 라이다의 이제 부품 같은 경우는 우리로라든가 또는 라이다를 뭐 생산하는 기업 현재 SOS랩 이런 종목군들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애플이 내년부터 모든 아이폰에 OLED를 장착한다. 한 점유율 상승, 1점유율 약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애플의 이제 탑재 비율을 보면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50%,
LG 디스플레이가 30%, BOE 중국의 BOE가 20%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디스플레이에서 클 수밖에 없는 것은 OLED입니다. LCD는 거의 중국에 잠식이 당해서 현재 LCD는 거의 망했다시피 했어요. 우리나라가. OLED만 기술적 진보를 보여주고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OLED가 모든 아이폰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또 XR 기기 또는 AR 기기 쪽도 OLED 기술이 좀 탑재가 됩니다. 유일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OLED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뭐 OLED 증착 장비 또는 OLED의 소재, 중간 소재, 뭐 덕산 테코피아나 뭐 그런 것처럼 또는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이제 소재 쪽, 그다음에 장비 쪽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은데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당연히 LG 디스플레이가 되겠지만은 중소형 종목으로서는 이제 선익 시스템, OLED 증착 장비가 본격적으로 장비가 먼저 시세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비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익 시스템이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단 상승하고 쌍봉을 보이고 깊게 조정을 보이고 이제 고개를 들고 올라와 주려고 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간다면은 한 번 정도는 쌍봉까지 한번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쪽 OLED에는 새로운 성장 분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면은 오늘 안전대책을 발표를 했죠.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기존의 이제 대책들을 종합 취합하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뭐 소방 대책까지도 스프링클러 뭐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나왔습니다. 뭐 그다음에 과충전 방지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 힘들어도 가야 할 길, 안전대책 발표, 산업계 파장 일어나면서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전기차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전기차 포비아 현상 때문에 불이 화재가 잘 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이것은 극복할 수 있는 과제가 전고체가 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MS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걸 이제 극복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고 이걸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율주행이 되는 겁니다. 자율주행. 왜냐하면은 자율주행을 전기차에다 탑재를 하게 되면은 전기차를 안 사고 싶어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에다가 현재 개인 목적 공간, PBV라는데 이런 것들을 꾸며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사고 좀 꺼림직해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세로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전기차하고 2차 전지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맺고 있고 앞으로도 미국하고 중국의 패권, 지금은 대선 후보가 누가 정해지지 이런 것들이 아직 불확실한 부분인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확률이 많이 굳어진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제재 조치를 가할 수가 있죠.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거의 이제 제재 조치가 굉장히 가면 갈수록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자원 전쟁이 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화두로 떠올라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한번 대세로는 아니더라도 오 정도의 시장 주도주로의 이슈를 같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관련된 종목은 잠시 후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금 시간엔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이 좀 아쉬운 흐름이긴 한데 그렇다고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테마에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예, 예고를 했던 대로 이제 2차 전지 쪽 부분에 네.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되다 보니까 2차 전지를 계속 이번 주 내내 강조를 하게 됐는데 한 김에 또 체계적으로 또 완성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차 전지 소재의 가장 마지막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미를 장식하는 의미에서 전국 소재 양극은 알루미늄 방막이 있고 음극은 이제 구리 방막이 있죠. 요거를 관련된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가장 작은 원가 비중을 차지하지만은 이 시장의 파이가 적기 때문에 대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강자가 거의 이제 승자 독식을 좀 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2차 전지 이제 필수 소재의 중요성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2차 전지는 어떻게 만드느냐,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은데 알루미늄 방막에다가 이 양극 소재 요거죠. 리튬에다가 삼원계 소재를 코팅하는 겁니다. 코팅을 해서 이 양극 물질을 만들고 음극 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방막에다가 흑연을 코팅을 해서 요거를 잘라서 쓰는 거죠. 그런 이 분리막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건 액체를 빼고 전부 다 흔히 말하는 이렇게 큰 벽지 모양의 어떤 틀입니다. 이거를 잘게 속에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거를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게 종이 세 개와 같죠. 이거를 둘둘 말아서 이렇게 케이스에 넣게 된 것이 이제 배터리 셀입니다. 그러죠. 각형처럼 생긴 거에 이렇게 둘둘 말아서 놓고 여기는 뭐 전해액을 채우겠죠. 이렇게 되면 각형이 되는 거고, 또 파우치 형태, 그러죠. 이제 파우치 형태는 우리가 뭐 이 건강원에 가 보면은 배즙 할 때 뭐 이런 거 있죠. 흑염소 즙 할 때 이런 파우치를 말합니다. 이런 부분이고 원통용해서 돌돌돌 말아 넣는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현재 양극 소재 그 방막, 양극에 들어가는 어떤 이 방막 알루미늄 박 위에다가 양극재를 이제 뿌리는 거. 그다음에 음극 소재가 되는 부분들 구리에다가 위에 흑연을 이제 코팅하는, 이렇게 해서 양극재, 음극재를 만들어서 가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잠깐 보면은 지금 2차 전지 소재 원가 비율로 봤을 때 이게 2차 전지를 하면은 뭐 2차 전지 이 소재가 60%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 소재 중에서 양극재가 40% 차지하고 음극재 13%, 분리막 15%, 전해액 13%, 모듈 뭐 이런 것도 15%, 동박이나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는 2%, 5%밖에 차지 않습니다. 시장의 파이가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볍게 볼 사안은 또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봐실 필요가 있고, 알루미늄 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알루미늄을 종이처럼 얇게 이렇게 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위에다 이제 코팅을, 양극재 코팅을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을 섞어서 코팅을 하면은 이런 소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잘라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되는데, 알루미늄 박 제조 업체는 이렇게 얇게 펴서 박을 만드는 그런 건데, 압연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알루미늄 박 제조 공정에 해당이 되고, 알루미늄 박의 이제 밸류체인은
알루미늄 덩어리를 만드는 현재 노벨리스나 조류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이제 비상장이기 때문에 해당이 지금 되지 않고요. 보통 관련된 부분들은 롯데 알루미늄, 그 사마 롯데 알루미늄, DI 동일 이쪽 관련된 부분이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조해서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박 관련된 밸류체인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이제 온재료를 만드는 조일 알루미늄 대오AL이 있고 이걸 납품을 받아서 더 얇게 방막으로 만든 것은 사마 알루미늄, DI 동일, 동원 시스템즈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개가 이제 주로 어떻게 보면은 알루미늄 방막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많이 평가를 받고 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매매를 좀 많이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리박도 똑같습니다. 동박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흑연을 코팅하는 거. 그다음에 흑연에서 리튬의 어떤 그 충전했을 때 흡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실리콘을 더 첨가하는 거.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장 안 가시고 제가 공장 견학 다 대행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구리방막은 이렇게 압연을 통해서 더 얇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전해질 코팅. 그러니까 이렇게 전해질 이렇게 전기 분해해서 코팅되게 하는 둘둘 많은 마치 그 어떻게 보면은 종이 제조하는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창호지 제조 옛날 방식처럼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전해 공정이 좀 더 구리에서는 추가로 이제 포함된 공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재 뭐 SK 넥실리스 요거는 이제 한국계 개발했던 비상장이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이 일진메탈루즈를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롯데케미칼이 구리박 관련된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고 구리박 관련된 부분에서는 동박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찾아보면 좀 더 여러 개가 갈려져 있습니다. 올해에 구리 생산은 LS하고 풍산인데 새롭게 이제 시장 진출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솔루스 첨단 소재, 고려아연, YMT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 뭐 알루미늄박, 구리박 관련된 종목군들 현재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2차 전지 소재였습니다. 이 소재 같은 경우는 원가 비율도 높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분야인데요. 자,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예.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알루미늄박, 구리박 만드는 전문 업체 특징주 두 개를 보면은 동원 시스템즈하고 DI 동일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동원 시스템즈는 현재 동원 시스템즈는 동원 참치캔으로 유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종목, 이제 그 회사인데 이게 이제 알루미늄 박, 그다음에 원통용 케이스, 파우치 셀 등 다양한 2차 전지 부품 쪽으로 시장을 확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원 참치캔이 알루미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 얇게 피면 알루미늄 박이 되는데 우리가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하면서 동원 시스템즈가 접근을 좀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차트적으로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했다 조정을 보이고 했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약세를 보이면서 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2차 전지 소재 산업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원 시스템즈가
첫 번째 특징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DI 동일 보면 됩니다. DI 동일은 지주회사 쪽에 해당이 되는데 DI 동일의 자회사 중에 하나인 동일알루미늄이라는 업체가 바로 이 알루미늄 박을 전문으로 이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자회사 동일알루미늄 쳐보면 없잖아요. 상장된 것은 유일하게 DI 동일이기 때문에 DI 동일을 알루미늄 박 관련된 주로 많이 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우상향이 꾸준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항을 보이게 되고 현재 돌파 안착, 정비율이 서서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두 개의 종목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양극박과 배터리캔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기대해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DI 동일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제품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다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실까요? 예,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동원 시스템즈를 하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포장지, 케이스, 알루미늄 캔, 참치캔 이걸 이제 전문으로 만드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죠. 근데 앞으로 이제 미래 이제 성장 파일을 넓히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진출하는 분야가 세 가지 분야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알루미늄 박 제조 분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통용 케이스 부분이죠. 물론 그 참치캔을 만든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통용 케이스, 니켈 도금 강판으로 주로 만든 어떤 부분이지만은 진출을 좀 했죠. 세 번째는 이쪽에 파우치 셀 부분들, 원통용 각형, 파우치 셀 이 세 가지로 이 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파우치 셀에 원료가 되는 물질 이 세 가지를 앞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꾸준하게 진출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동원 시스템즈였습니다. 2차 전지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탄탄한 수익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전문가님, 예. 오늘 장 아쉽지만 그래도 예. 힘낼 수 있도록 종목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네. 예. 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골랐던 부분들은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 합병을 좀 했다고 좀 했죠. 동박 생산에서 2차 전지 소재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고 롯데그룹의 2차 전지 소재에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메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동박의 회계 공장 증설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동박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를 한 하이엔드급 부분의 제품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롯데가 2차 전지 사업에서도 굉장히 진심인 편입니다. 롯데화학 그다음에 롯데 계열사인 롯데마트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 충전 사업까지 또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또한 2차 전지 쪽의 사업에서도 진출하는데 다른 어떤 고체제 에너지를 이제 파일럿 생산 구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2차 전지에 새로운 소재를 한다든가 했을 때 롯데화학그룹을 이제 계열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롯데머티리얼즈 부분들이 거의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그 현재 동박 부분이죠. 일반적인 범용 동박이 있고 이것보다 더 기술력을 앞선 하이엔드급 이 동박 기술들을 모두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앞으로 배터리 부분들이 하이엔드급으로 많이 진출을 합니다. 더 얇을수록 더 기능이 많을수록 현재 그 셀의 능력, 셀의 그 현재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많이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동박 이제 성능이나 질이 낮은 부분에 어떤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수요 공급의 또 측면에 봤을 때도 하이엔드의 어떤 시장의 또 흐름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확보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공장, 한국, 말레이시아, 뭐 스페인, 미국, 기타 이런 이제 부분들의 나라들에서 해외 증설 캐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들은 이제 동박을 만들면서 전기 분해를 통해서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가 무조건 싼 동남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예전에 뭐 스페인이나 뭐 이런 때는 그때 뭐 한참 그때 이제 러우 전쟁 때문에 전기값이 무지하게 올라갔던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타격도 일부 받았지만은 동남아시아 진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안정성, 그다음에 수익률, 뭐 그 재고 측면에서 꾸준하게 말레이시아에서 공장 증설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세 번째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부분들이 고체 전해질을 연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현재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응급 활물질도 생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LFP 배터리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전 어떤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양극재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이 점점 증가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단순한 동박 전문 업체가 아닌 다른 포탈로 보실 필요가 있고 롯데그룹에서는 현재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드립니다. 롯데그룹에서 하는 리튬 배터리 쪽에서는 알루미늄박, 동박, 분리막, 유기용 전해액 이 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알루미늄 배터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소재 사업에 롯데그룹이 진심인 편이기 때문에 그걸 밀어주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이제 부분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급락이 돼서 지금 이렇게 역회된 숄더가 형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돌파와 안착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냉랭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가격은 오늘 종가 기준, 오늘 종가로 보시길 바라고요. 39,000원이 깨지면은 약간 손절가가 되고 또 59,000원이 약간 목표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머니로 양자암호, 자율주행, OLED, 그리고 2차 전지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동원시스템즈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